안녕하십니까. 고졸 검정고시 사회 모의고사 강의 김성태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강의인데요. 이 모의고사 강의를 들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건데요. 이 모의고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의고사를 풀 때 이 모의고사에서 100% 시험에 나오겠지.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여기 이 시험에서 실제 내가 적응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걸 또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보시면요. 이 보시고 나서 일단 두 가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일단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풀어보시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혹시 이걸 안 풀어보시고 그냥 들으신다? 그럼 잠깐 끊으셨다가요. 다 풀어보고 나서 다시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요. 푸실 때요. 푸실 때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푸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험 시간 있잖아요. 그쵸?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요. 그 시험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들으시고 나서 이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 같은 경우는 그거와 관련된 주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교재 같은 걸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요. 이제 모의고사를 가장 알차게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모의고사 강의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1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에 뭐가 나왔죠? 이제 통계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통계지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값을요. 몇 개 등급으로 나눴어요. 네. 등급으로 나누고요. 색이나 밀도를 어떻게 하겠대요? 다르게 한대요. 그렇죠? 다르게 해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포 패턴이라든가 양의 대략적인 파악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한 얘기죠? 단계 구분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점지도는 이렇게 점을 찍는 거고요. 네. 등치성도는 같은 수치에 있는 거 이렇게 선으로 있는 거고요. 도형 표현도는 이 안에 뭐 그래프 같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막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요 지도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지도도 조금씩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구분도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다음 중 공식적 사회화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렇죠? 공식적 사회화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어떤 기관이라 그랬죠? 제가 쉽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공식적 사회화기관은요. 교육기관입니다. 사회화 그 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교육기관이야말로 이제 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요. 학원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 학교 교육기관이네요. 그렇죠? 회사 아니네요. 유치원 교육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맞죠. 그죠? 요거 세 개는 공식적 사회기관이지만 3번 요 회사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하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재사회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재사회화인데요. 재사회화는요. 반드시 다시 사회화를 해야 돼요. 다시 사회화라는 거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요. 새로운 환경. 요거를 위해서 다시 배우는 것 이렇게 됩니다. 다시 배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다시 배운다거나 혹은 새롭게 배운다거나 이런 내용이 되면 되겠죠. 학교에서 수학과 영어를 공부한다. 이거는 그냥 자라나는 과정에서 배우는 자연스러운 사회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사회화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프랑스 이민을 위해서 프랑스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재사회화에 해당하죠. 그렇죠?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는 게요. 프랑스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화입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이가 어머니에게 기초적인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사유화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소통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에는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는데 요즘 세대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손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거를 새롭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사회화에 해당합니다. 답은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나의 살에 해당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 나의 살에 해당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볼게요. 큰 돌을 옮기기 위해서 함께 힘을 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협동에 해당하겠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경쟁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선 부정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편법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갈등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협동과 갈등 1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다음 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밑줄친 기억에 들어갈 집단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집단 보겠습니다. 민수는요. 미래의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래요. 네, 수의사 되는 것이 꿈인데 그래서 틈이 나면은 이제 수의학과 관련된 책을 보고요. 네, 주변의 수의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수능은 꼭 잘 봐서요. 네, 수의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네요. 그렇죠? 목표네요. 그래서 민수한테는요. 민수에게 수의학과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억은요. 어떤 집단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집단 아니죠. 그렇죠? 외집단은 적대감이 있어야 돼요. 적대감이 있는 집단인데 보니까 전혀 적대감은 아니죠. 그렇죠? 적대감 아니고요. 이익사회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죠? 물론 수의학과 자체는 이익사회가 맞는데요. 민수한테 수의학과가 이익사회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죠? 중거집단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중거집단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중거집단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내가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곳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라든가 내가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전부 다 중거집단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볼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국가에 대해서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네요.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권리고요.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됩니다. 복지국가에서 강조되고요.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근로의 권리, 노동상권, 환경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거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회법에 해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유권은 뭐 누구와 나한테 침해하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거고요. 평등권은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고요. 청구권 같은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침해받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구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사회권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볼게요.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래요. 그렇죠? 사법부가 입법부입니다. 예, 사법부가 입법부에게요. 예, 보시죠. 1번 탄핵소추권인데요. 탄핵소추권은 누가 누구한테 가는 거죠? 네, 입법부가요. 행정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부에게 하는 거고. 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탄핵소추권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리죠. 탄핵하는 권리.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경우는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누구에게?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하는 권리죠.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안을요. 정부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고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인데요. 대법원장 임명권은 행정부에 있어요. 행정부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동의권은 입법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권리고요. 4번이요.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인데요. 위헌법률을 법률인데 이게 헌법에 위배됐는지 심사하는 거는 사법부가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법률안은 누가 만들죠? 법률은 입법부가 만들기 때문에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헌법에 위배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사법부의 권리고요.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어렵지만 이런 것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위반하고 있는 선거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선거의 원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나 좀 볼게요. 그리스의 지도자 솔로는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많은 표를 주고요. 네.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투표권을 준대요.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무엇을 차등 지급했대요? 네. 투표권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으면 많은 표, 돈 없으면 한 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한 표씩 줘야 되는 평등 선거를 위반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렇죠? 그래서 평등 선거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9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슬람교의 교리에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이슬람교가 등장한 지역이요. 건조기후 지역이요. 예. 그래서 돼지를 키우기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그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고요.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보시면요.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인데 이제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혹은 그 국민연금 이런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야. 수혜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혜자가 기본적으로 내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다가 좀 보조를 해주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업들도 여기다 보조를 해주면서요. 이제 셋이 함께 내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도 공공부조에 해당해요. 예.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건 정답이죠. 그렇죠? 사회보험도요. 강제가입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렇죠? 보험이랑 똑같아요. 예.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기업과 니은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이거 두 개 다? 예. 두 개 다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자산 관리를 할 때요. 유효할 사항 중에서요. 가는요.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뭐 할 수 있대요?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가 목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익을 얼마나 내는가 보다 내 자산의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가 높은 거죠? 안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성에 해당한다. 3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면은 뭐가 낮죠? 수익성이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성이 높은 게 예금, 수익성이 높은 게 주식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뭐 그리고 유동성은 뭘까요? 유동성도 미리 보고 가죠. 유동성 어떤 거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 예.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은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변화래요.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감소입니다. 그렇죠? 저출산이네요. 저출산이 일어나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고령화.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바로 고령화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13번 볼게요. 고령화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좀 볼게요. 노동력이 풍부하다라고 하는데 노동력이 풍부하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청년은 줄어들게 되는데 당연히 노동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요. 그 부양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노인들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이 커집니다. 맞아요.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요.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거는 고령화 사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1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14번 보시죠. 14번 보시면요. 여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에 포함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가는 두 가지를 제외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하고 있는 시간. 두 번째는 이제 필수적 노동 시간. 필수적 가사 시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 나머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하고 필수적 가사 시간이 아니면 다 여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네요.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여가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고요. 집에서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시간? 이거 빨래와 설거지 안 하고 사실 수 있어요?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먹고 그릇 버리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적 가사 시간이니까 아니고요.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는 시간, 당연히 여가 시간에 해당하겠고요. 축구 동호회 사람들과 축구를 하는 시간, 당연히 여가 시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 4번 하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 볼게요. 유행하는 물건이나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물건만을 구입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에 따른다는 거예요? 유행에 따르는 소비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구입하는 뭐 그런 이제 잘못된 소비 행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밴드웨건 효과. 그렇죠? 밴드웨건 효과. 모방 소비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밴드웨건 효과 뭐라고요? 모방 소비입니다. 모방 소비. 모방 소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시 소비랑 베를렌 효과는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소비고요. 백로 효과 같은 경우는 밴드웨건 효과의 반대말입니다. 반대말이에요. 밴드웨건 효과는 모방해서 소비하는 거고요. 백로 효과 같은 경우는 남이 사지 않는 특별한 물건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정판이라든가 뭐 귀중한 예술품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걸 구하는 소비 행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다음 볼게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 생활의 변화 모습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나 물어보고 있네요.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이 확대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조금 먼 거리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인구 부양력이 감소해서요. 인구가 감소한다. 아니죠. 그렇죠? 인구 부양력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게 되면서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3번 통신의 발달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죠. 그렇죠? 그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지적재산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죠. 그렇죠? 통신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많이 침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으니까요. 4번요. 사이버 범죄나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죠. 최근에. 그렇죠? 요즘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GIS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네, 지리정보 시스템이요. 정보 구축 초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든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서요. 처음에 정보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네. 2번 볼게요. 주로 자동차나 항공기의 항법 장치 개발이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GPS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GPS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시스템 구축 후에 공간 정보의 갱신과 관리가 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갱신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GIS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복잡한 지리 관련 자료를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실생활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IS에 대한 내용 맞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하나 있네요. 2번이죠. 그렇죠? 2번만 GPS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18번 보죠. 다음과 같은 입장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옳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뭐가 중요하대요? 네, 조화가 중요하대요. 조화. 그렇죠? 조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볼게요. 대규모 간척 사업을 추진한다. 자연을 박살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아니고요. 네. 울릉도에서 우대기를 설치한다. 이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기보다는 자연 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강의 상류에 다목적 댐을 설치한다. 자연을 거스르고 있네요. 아니고요. 자동차 도로를 만들면서요. 야생동물의 통로를 설치한대요. 이동 통로를 설치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개발, 요거는 자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과 자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어떤 내용이었죠? 요거 무슨 입장이죠? 기억하세요. 생태학적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간척 사업이라든가 다목적 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환경 가능론에 해당하겠고요. 울릉도에 우대기를 설치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이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거 환경 결정론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렇죠? 환경 결정론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입장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에 적응한다. 인간이 환경을 거스를 수 없다. 환경 결정론이고요. 환경을 개발할 수 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 가능론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 생태학적 입장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 발전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래서 1960년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1960년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960년대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는 개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향식 개발이 맞아요. 맞고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요거 아니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죠? 네, 국가가 주도합니다. 그렇죠? 네, 국가가 주도한 거고요. 특정 지역과 산업에 집중 투자했다. 이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성장, 거점, 개발 이렇게 불렀죠. 네, 그죠?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이렇게 불렀었고요. 4번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매우 컸다. 경제성장 효과가 매우 컸죠. 그쵸? 네. 성장, 개점, 거점, 개발의 특징입니다. 그쵸?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급속도로 경제를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60년대 개발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2번만 틀렸네요. 그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화 단계를 물어보고 있네요. 가속화 단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이야기입니다. 네.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볼게요. 도시화율이 매우 낮다. 매우 낮은 것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막 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도시화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도시 성장률이 매우 낮다. 이거는 더 틀린 내용이죠. 그죠? 도시 성장률은 모든 단계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가속화 단계가 도시 성장률이 가장 빨라요. 도시가 올라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고요. 이촌양도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도시화가 가속화되니까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역도시화 현상은 이거는 선진국에서 발생하고요. 선진국이고 이거는 종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종착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도 틀렸다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 3번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계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 인구 분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적도나 극지방은요 인구가 희박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북반구보다 남반구에 더 많은 인구가 분포한다.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이게 틀렸어요. 남반구보다요 북반구에 더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들어가야 맞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요. 현대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 분포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는요, 자연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요, 인구 분포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중위도 냉온대기후 지역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죠.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2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로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출산 문제. 이거는 선진국의 문제가 되겠고요. 고령화. 이것도 선진국의 문제가 되겠네요. 네. 노동력 부족도 선진국의 문제가 되겠고요. 주택 등 시설 부족 문제.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면서요. 그런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인구 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관련 있는 인구 이동입니다. 북한 주민들이요. 독재 정치를 피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혼란이네요. 정치적 불안정. 네, 이런 게 문제가 되었죠.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남한으로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이동에 해당하겠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4번 문제입니다. 물자원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자원 분쟁입니다. 물자원 분쟁을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죠. 1번 국제하천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물자원 분쟁은 국제하천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거 맞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대표적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물자원 분쟁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터키, 네. 터키 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카스피해를 둘러싼 분쟁도 물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돼 있는데요. 요 카스피해 분쟁 같은 경우는 물보다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석유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네. 여기는 석유와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은 일단은 틀렸다라고 하시는 게 맞겠고요. 강의 상류에 있는 국가와 하류에 있는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류에 있는 국가가요. 그 다목적댐 같은 걸 건설했을 때, 그렇죠? 댐을 건설했을 때 하류에 있는 국가들이 물이 부족해지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화석연료, 석유와 관련된 분쟁이 되겠네요. 이제 1회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았네요.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볼게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해안 저지대에서 지역 침수 위험이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죠. 몬트리올 의정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협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그 오존층 파괴 문제죠. 그렇죠? 요거는 오존층 파괴 문제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몬트리올 의정서는 그래서 지구온난화랑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의 부식, 삼림과 토양의 산성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산성비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요거는 산성비와 관련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기억과 니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문제가 사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쵸? 어렵게 안 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문제 풀어보시면서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부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내용들까지 한꺼번에 다시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 푸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